커핑을 한번 체험해 볼 건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앞에서 말한 SCA 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물품들을 가볍게 또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당연히 저울이 필요하고요. 저울은 저희가 말 그대로 원두나 붓는 물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커핑을 하니까 커핑컵이라고 커핑의 용도에 맞게 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커핑을 떠먹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제 스푼이 필요하겠죠. 냅킨 역시 저희 커핑을 하는 과정에서 액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닦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토콜이 좀 바뀌었고, 혼자 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2인 이상, 나 말고 누군가랑 같이 할 때는 개인 컵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컵의 목적은 원래라면 저희가 떠서 이렇게 마시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다면은, 코로나 이후부터는 2인 이상 커핑을 진행할 때 커피를 떠서 이 용기로 옮긴 다음에 이걸로 마시게 된다. 그 다음에는 B컵 혹은 머그컵, 어느 형태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는 물컵을 쓰셔도 좋고요. 이거의 용도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물을 담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헹구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돼서 집에 있는 아무 컵이나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피팅 컵이라고, 저희가 보통 커핑을 하게 될 때 뭐 한 컵, 두 컵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뭐 바리스타 경우는 한꺼번에 한 4컵 이상, 정말 많게는 퍼블릭 커핑에서는 10컵 혹은 15컵 이상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카페인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커피 향미 체크에 있어서 조금 더 둔감해져서 뱉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잘 마신다고 해서 무작정 또 마신다기보다는 이 스피팅 컵을 사용해서 커핑을 하는 도중에 지속적으로 뱉어주는 그런 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라인더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SCA 프로토콜은 디팅이라는 브랜드 혹은 말코닉이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에서 뭐 어떤 거든 뭐 핸드 그라인더 아니면 뭐 수동 그라인더 아무거나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포트,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물의 온도를 맞출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고요. 보통 90도에서 95도 사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95도를 맞춰서 커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기 포트가 없을 경우에는요, 정수기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시계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커핑은 말 그대로 하나의 프로토콜이라서 정해진 틀 안에서 저희가 규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구간부터 식어가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30분 이상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물들을 쭉 설명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SCA 폼을 사용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 부분에 번호를 적을 건데요, 제가 번호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한 개는 894번이고요 하나는 651번인데 이 번호는 사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연속되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사용을 조금 자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편하게 세 자리 숫자 혹은 두 자리 숫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가지 커피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커피는 80점 넘는, 즉 스페셜티라고 하죠.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쉽게도 스페셜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80점 아래의 커피도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콜롬비아 커피, 하나는 코스타리카 커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커핑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 미업에서는 10g의 원두를 사용해서 210ml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미리 소분을 해놨고요. 소분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그냥 저울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라인딩을 하게 될 건데, 넓은 범위에 분쇄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핸드드립 분쇄소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분쇄까지 마쳤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만약에 커핑 종류가 되게 많거나 로스팅 정도가 되게 다르다면, 저희가 두 가지는 로스팅 정도가 굉장히 비슷한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원두는 로스팅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됐고 한 가지는 되게 밝은 로스팅이다, 그럴 경우에는 린싱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쇄도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예요. 이 B컵 혹은 머그컵 어떤 종류의 잔이든 상관없이 물을 먼저 따라주고요. 저는 오늘 이 공간에서 혼자 커핑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 컵을 사용하지 않고 스푼으로 커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SCA 폼으로 돌아갈게요. 우선은 샘플 번호 있잖아요. 샘플 번호 저희가 앞에서 말한. 그럼 그 샘플 번호들을 적어줄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894번을 적을 거고요. 651번에 각각 칸에 하나씩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그넌스 앤 아로마 정도를 체크하게 될 건데, 이 과정에서 가볍게 체크를 하시게 돼요. 한 1, 2분 안에 빠르게 평가를 하는 게 좋고요. 컵을 들거나 툭툭 쳐서 냄새를 맡긴 하는데 저희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향미 손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움직여서, 저희가 이제 프레그넌스 앤 아로마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드라이 부분과 브레이크 부분이 있는데, 이 드라이 부분에 먼저 강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맡았을 때는 지금 전부 다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인텐스가 있거나 뭔가 향기가 많이 나지는 않은 상태고, 그냥 뭐 되게 평균적인 정도다 해서 두 개 다 중간 정도에 제가 체크를 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프레그넌스 앤 아로마를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프레그넌스, 즉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맡고 점수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물을 붓고 나서도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894번을 7.75점 정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로마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7.75점을 아래에다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자기 확인을 위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7.75점을 줬냐, 저 같은 경우에는 893에서 약간의 시트러스한 시트릭한 산미라고 하죠. 이런 산미들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약간 냄새를 맡아보면은 브라운 슈가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651번 같은 거에 냄새를 맡아보면 우디하다고 해서 나무의 향기도 살짝 느껴지고 향신료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651번이 조금 더 점수를 낮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의 느낌은 조금 더 과일 캐릭터들이 있었지만 아래에 있는 애들은 그런 느낌보다는 나무나 아니면 곡물의 느낌이 가까웠다. 그래서 저는 6.75점을 먼저 체크를 해놨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진행을 또 할 건데, 먼저 시계를 눌러주고요. 물을 부을 건데요. 이제 4분이 되면은 저희가 브레이크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거 위에 보시면요, 크러스트라고 해서 커피의 찌꺼기들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저희가 이제 음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깨는 과정을 브레이크라고 하고, 그 전에 저도 앞에서 말한 프레그넌스 앤 아로마니까 이 아로마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그넌스랑 동일하게 점수를 줬어요. 물을 부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더 점수를 주거나 감점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ml당 0.055g을 권장을 하는데요, SCA 폼에서는. 이 컵은 커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원두 식감을 담고 이 정도 높이까지 물을 붓게 되면 자연스럽게 210ml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그람수를 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사실 두근거리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커핑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제 약 1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동안 프레그넌스 앤 아로마라는 어려운 표현들을 썼지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커피의 첫인상을 그냥 체크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4분이 되면 브레이킹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위에 크러스트들을 깨는 작업을 브레이킹으로 하는데, 보통은 절반 정도 스푼을 담가서 3회 정도 가볍게 밀어주면 되고요. 조금 세게 젓거나 많이 휘저으면 이제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소용돌이처럼 뭔가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얌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 크러스트들이 떠다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자기 스피팅 컵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 대고 이렇게 걷어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잔여물들이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 깨끗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게 좀 남아있다면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이 스푼을 여기 담갔으면은 한번 헹궈주고 이렇게 또 사용해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물을 담았던 이 비커가 조금 이제 오염됐다고 하죠. 커피 찌꺼기들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가볍게 버려주시고요. 뜨거운 물을 다시 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커피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먹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온도가 사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8분부터 10분 정도까지 자유롭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조금 뜨거운 거를 못 드신다 이러면은 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뜨거운 거 좀 잘 드시면 8분 혹은 9분부터 드시면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항상 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브레이킹을 앞에 4분 정도에 진행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도를 체크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점수에 전혀 관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94번이 브레이킹 하는 순간에 레몬이나 라임 같은 느낌들이 선명하게 잘 들어서 상대적으로 위에 체크를 하고 싶고요. 651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아로마랑 비슷한 강도를 느꼈어요. 그냥 뭐 평범한 엄청 뭐가 하나 튀거나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진 않았기 때문에 중간 정도를 체크합니다. 실제로 커핑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진 않아요. 이 커피에 대한 평가가 이것 때문에 바뀌진 않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뭐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10점을 줘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쭉 보시게 되면은 유니포머티 기본적으로 10점, 클린컵 10점, 스윗니스 10점, 마찬가지로 10점, 10점, 10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산지에서나 다른 곳에서 평가할 때는 다 체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들은 조금 따뜻할 때보다 식은 게 더 맛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따뜻할 때가 더 맛있는데 식어가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점수를 줄 때는 그 순간순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좋지만 따뜻할 때 점수를 주면서 이제 식어가면서 결점이나 뭔가 안 좋은 게 따뜻할 때보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점수를 조금씩 깎게 되고요. 반대로 식었을 때 되게 좋으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점수를 확 올리거나 줄이거나 이러진 않고요. 따뜻할 때를 가장 시작점으로 점점점 줄어들거나 뭐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있겠지만 통상 조금씩 줄어든다. 그래서 커피를 따뜻할 때부터 식어서까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온도가 높았을 때 평가해야 되는 항목, 뭐 낮았을 때 평가해야 되는 이런 게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저는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시간이 됐거든요. 이제 한 10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슬러핑이라고 하는 음용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떠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걸 왜 해야 되냐?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빨 사이로 이 액체들을 분사시켜서 혀에 조금 더 빠르게 접촉면 넓히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들어오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커피를 마실 때처럼 떠서 이렇게 조용히 마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셔주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 사례가 들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커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면들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다만 너무 소리가 이제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먹었을 때는 제가 왕창 이만큼을 떴어요. 이만큼 떠서 이렇게 느끼는 제 센서리랑 예를 들어서 다음 스푼 때는 조금만 떠서 먹었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컨트롤 해주는 게 좋다. 최대한 일관적으로 양을 떠서 일관적인 힘으로 마시는 방법이 조금 더 묘하게 됩니다. 커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계속 삼켰는데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하는 거는 이제 뱉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다시 SCA 폼으로 돌아와서 제가 조금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커핑을 하실 때 드시다 보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커피를 더 빨리 알고 싶고 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사실 좋은 커피들이 있을 때 보통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커핑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체 기관이다 보니까 급하게 먹다 보면은 혀가 빨리 혹은 코가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충분히 쉬어가면서 초마다 떠서 먹는 것보다는 한번 떠서 충분히 느끼고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좀 체크를 할게요.
저희가 지금 한 21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보통은 20분 정도까지 이제 약간 따뜻하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20분부터 한 25분 이 정도가 식어가는 과정, 이제 25분 이후로는 이제 쿨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식은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커핑 에티켓에 관한 게 조금 몇 가지 있는데요.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앞에서 말하는 이 슬러핑 과정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사실 상대방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줘야겠죠. 두 번째로는 너무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커핑을 하고 있지만 뭐 퍼블릭 커핑 혹은 커핑을 하는 자리에 가서는 쭉 몇 가지 커피들이 깔릴 텐데 나는 이 커피가 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서서 계속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줄 서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안 비켜준다면 이분들은 이걸 먹기 되게 불편할 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시고 나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적을 때도 살짝 뒤로 빠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어볼 수 있게 평가를 하고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는 퍼블릭 커핑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당연히 잘 컨트롤 하겠지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시죠. 하면은 이 커피가 아무리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많이 먹어보고 싶다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짝 뒤로 빠진 다음에 충분히 사람들이 가고 다시 한번 먹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 좀 이야기 나누면 어때? 뭐 의사소통하면 어때? 뭐 침이 튈까봐 그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기가 객관화를 시켜야 하는 과정에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면은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 마셨을 때 오, 이런 감탄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맛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나 보네, 이 커피 맛있겠다, 이런 오류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커피가 실제로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먹어보기 전까지. 근데 이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이 먹고 감탄사를 했다, 그럼 이 커피는 되게 좋은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 현장에 가면 그 순간만큼은 되게 조용하고 조금 더 무표정인 상태로 뭔가 리액션을 취하지 않고 해야 되고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장소에서는 계속 혼자해서 스푼을 사용했지만 퍼블릭 커핑 같은 곳에 가시면요, 이런 컵들을 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위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 스푼은 개인 수저가 아닌 보통 중립된 스푼인 거죠. 이거의 용도는 단순히 퍼서 여기로 옮기는 행위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셨다면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조용하게 놔주시고 다른 커피를 제가 머시면 되는 거죠. 이야기하는 동안 또 금방 시간이 가서 약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보통 커피 미업에서는 30분 정도 지나면 충분히 뭐 완료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서 했던 커핑을 토대로 SCA 폼에서 제가 어떤 단어들을 썼고 이러한 점수들을 왜 줬는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점수들은 이렇고요. 총점은 84점이 나왔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이 항목별로 다 더하기만 해주면 이 점수가 나옵니다.